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씀드리는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국정원 북한인에게 주민증 여권 미화 10만 달러 제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신동아에서 보도한 내용을 조금 인용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론 세무 사찰을 받을 때 동아일보 회장 부인이 너무나 분해서 사옥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는 유일하게 최인수 사건을 추적해서 보도를 했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국가가 권력을 유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가 지나쳐서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 행적, 이것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국정원이 북한 사람한테 주민증과 여권과 미화 10만 달러를 줬다. 그럼 이 사람에게만 줬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종찬도 청주회 회원이고 천용택도 청주회 회원이고 임동원도 청주회 회원인데 국정원장들만 청주회 회원으로 채우고 그 아래는 깨끗한 우익인사들로 채웠겠냐 이겁니다. 핵심 보직이나 중요 인물들은 전부 청주회 비밀 요원 또는 북한 공작원과 연결된 사람들이 다 들어찬 겁니다. 그 대부분이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요원 최인수에게 한국 주민등록증을 주고 여권을 주고 미화 10만 달러를 줬다는 게 어떻게 확인되냐? 영상에 나오는 동아일보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가서 채용됐다 이런 이야기만 있는 건데, 당연히 북한이 중국에 와서 최인수를 끌어갈 수는 없고 중국 정보부가 최인수를 압송을 한 겁니다. 북한으로. 그럼 최인수가 언제 중국으로 되돌아갔고 북한으로 압송됐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동아는 최인수가 납치된 지 6개월 후라고 그랬지만 정확하게는 1999년 2월경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오부지에게 협박을 당해가지고 독도 수역을 일본에 내주고 독도 하나를 일본에 양도한다는 또 이면 계약을 해주고, 그거를 99년 1월 달에 민주당이 날치기로 그 비준을 해준 겁니다. 그 비준을 해주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2월 달에 보냈는데, 그 당시 4차장인 문희상이가 최인수에게 한국 주민등록증하고 여권과 미화 10만 달러를 주어서 보낸 겁니다. 이 미화 10만 달러는 원래 최인수가 남한의 모 인사한테 받을 돈입니다. 그거를 최인수의 입을 막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지불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역순으로 보냈는데 이 최인수가 돈 10만 달러가 자기 개인 돈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최고 지도층에 갖다 바칠 돈은 이미 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자기 돈을 받으러 왔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10만 달러를 바로 물 쓰듯이 쓴 겁니다. 1999년도 중국에서 100달러면 얼마나 큰 돈인지 그 당시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야말로 주지 육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를 눈여겨보고 있던 전직 안기부 직원들 안테나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중국 공안한테 밀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뒷조사를 해보고 이거를 중국 정보부에다 보고를 했고, 중국 정보부가 바로 최인수를 체포해가지고 고문을 했더니 쫙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보부는 일본이 왜 갑자기 신호업 협정을 금세 끝냈고 독도 수역이 일본으로 넘어갔는지 이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삼성에서 일본에 밀고를 했고 일본에서 그 밀고를 받고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해서 독도 수역을 뺏어가고 신어업 협정을 질질 끌던 거를 한 달 만에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를 알아내고는 중국도 한국에서 뭔가 뺏어내야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공작 계획을 세워서 뺏어간 게 바로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인 겁니다. 이런 작전 계획을 딱 세워놓고 최인수는 바로 북한으로 압송했는데, 김정일이가 이 최인수를 다 고문을 해가지고 중국이 알아내지 못한 것까지 싹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처형한 겁니다. 이중 간첩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김정일이가 계획을 짜가지고 일으킨 게 제1연평해전인데 일부러 두들겨 맞고 중국이 작전을 하기만 기다린 겁니다. 중국이 작전을 한 날이 바로 천용택이가 취임을 해서 취임사를 낭독하는 그 시간이 D-Day H아워였던 겁니다. 중국 정보부는 최인수로부터 모든 것을 다 알아내고는 중국 내에 있는 국정원 요원들 그리고 정보사 요원들을 싹 다 파악을 해놓고 있다가 바로 D-Day에 싸그리 잡아다가 간첩죄로 구속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배 내밀고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천용택이가 중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중국 정보부와 협상을 하는데 중국 정보부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가 일본하고 맺은 협정 과정, 그리고 최인수 잡아다 어떻게 했는지 싸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천용택이가 김대중에게 다 보고를 하고 김대중이가 천용택에게 중국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라.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정보부에서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 그러니까 정치 공작, 정치를 다루는 이런 권한을 내놔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대중이가 만들어준 게 바로 2000년, 다음 해죠. 2000년에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의 민주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국정원은 정치에 관한 업무를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이 지시하는 것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물빼기를 해가지고 문재인 때 와서는 이제는 간첩도 못 잡는 정보기관이 된 겁니다. 존재 하나마나한 그런 기관이죠. 그저 중국 정보부의 흔적을 지워주고 중국 정보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한 겁니다. 여기서 북한 사람한테 국정원에서 한국 주민등록증 여권 공작금을 줬다. 그때부터 계속 북한 사람들 조선족에게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2016년도 6월 25일 이후에 부탄에 가서 북한 해외 해킹 총본부에 들러가지고 북한 요인들을 만나가지고 지령을 받고 박근혜를 제거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각서를 쓰고 온 것이고 미국서는 그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부탄에 있는 북한 요원 3명을 수배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탄에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부탄에 장기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탄에는 북한의 해외 해킹 총본부가 있었고 그 본부의 은닉처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 사람이 한국인 신분으로 부탄에다가 사업체를 만들어서 위장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체에 북한인들이 딱 숨어서 거주를 장기적으로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체라는 것은 까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2016년 9월 24일 날 홍석현이도 가서 태블릿 조작에 대한 지령을 받고 온 것까지도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이나 조선족에게 한국 주민등록증과 여권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공작금을 줬는지는 저도 다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김대중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노무현이 따라서 가고 문재인이가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